안녕하십니까. 저는 센텀 종합병원 관절센터 노상명 과장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관절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연골에 대해서 반드시 아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단단한 뼈와는 다르게 연골은 연한 뼈, 부드러운 뼈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연골의 기능은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러운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 연골이 가진 특성이 바로 물과 아주 친하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연골 무게의 80%까지도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물과 함께 관절 주변에는 관절 윤활액까지 흐르고 있어서 부드러운 움직임을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이란 관절을 이루고 있는 부위 어딘가가 문제가 생겨서 정상적인 관절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저는 항상 어떻게 하면 주제에 대해서 좀 더 쉽게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이번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모형을 준비했습니다. 짠! 이건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주방용 스펀지입니다. 이 스펀지를 이제부터 연골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연골은 기본적으로 오래 쓴다고,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오래 쓰다 보면 두께가 얇아질 수는 있습니다. 자, 지금 준비해 둔 건 스펀지를 두께별로 신호등처럼 빨강, 노랑, 초록이라고 보고 빨강에 가까워질수록 얇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간격이 점점 감소를 해볼 거고 연골의 두께가 감소할수록 엑스레이에서 좁게 보인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관절염 1기, 2기, 3기, 4기에 해당하는 상태입니다. 즉, 연골의 두께가 얇아질수록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두께가 감소할수록 충격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월, 노화의 영향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로는 수분 함량이 줄어듭니다. 앞서 연골의 많은 부분이 물로 이루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주변에는 윤활액까지 둘러싸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의 연골은 자유롭게 헤엄칠 수 있어야 합니다. 촉촉한 상태와 마른 상태를 비교해 보면 소리가 다르죠. 노화가 진행되면 연골이 머금을 수 있는 물이 줄어들고 윤활액의 분비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물에서 수영을 해야지 가뭄이 든 땅에서 수영을 하면 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부드럽게 움직일 수도 없게 되고 그러다 보면 드드드드드드드 도도도도도도 하는 소리가 느껴진다든지 연골이 상처가 날 확률이 높아지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노화, 세월에 의한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절의 변화를 더 빠르게 오게 할 수 있는 원인들에는 뭐가 있을까요? 몸무게가 늘어나거나 무게를 취급하는 업무처럼 연골이 부담해야 되는 일이 많아지는 상태가 되거나 아니면 심하게 다쳐서 부러져 버린다든지 또는 연골과 연골 사이를 잡아주는 인대가 다쳐서 과도하게 흔들리거나 염증과 감염이 생겨서 연골의 구조가 갑자기 변하게 되면 관절의 기능이 빠른 속도로 나빠져서 관절염이 생각보다 일찍 찾아올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어떤 부분에 손상이 일어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증상은 통증, 열감, 붓기, 붉어짐 등이 있습니다. 아파 죽겠어요. 띵띵 부어요. 뜨뜻합니다. 벌거트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이런 증상들은 관절의 기능이 떨어질수록 염증이 심해질수록 일상생활에 주는 영향, 제한을 더 크게 만들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쪼그렸다가 일어날 때, 주무시고 일어서려고 할 때,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려고 할 때 불편한 느낌, 또는 계단을 오르내리는 느낌이 좋지 않다. 오래 걸으려니까 무릎이 아파서 힘들다. 이런 증상들이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증상이고, 이런 증상이 만약에 반복된다면 뭔가 관절이 제 일을 못 해주고 있나? 부담을 받고 있나?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관절염은 어떻게 치료를 할까요? 기본적으로 저희의 목표는 본인의 관절을 최대한 오래 살려서 쓰기 위한 것으로 치료를 시작합니다. 아까 관절의 기능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충격을 흡수하고 부드럽게 움직이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했죠. 아니, 얇아지고 찢어졌고 충격도 흡수도 못하고 수분도 머금지 못하고 염증도 있고 도대체 이 모양이 됐는데 어떤 걸 할 수 있다는 거죠? 등 궁금증을 가지고 병원에 오시는 분도 많은데요. 당장 느껴지는 증상은 조절을 해야겠죠. 드시는 약을 드실 수도 있고, 연골에 가는 부담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몸무게를 줄이고 활동 내용을 조절해 볼 수도 있고, 다리의 근력을 길러서 연골로 가는 부담을 줄여줄 수도 있겠습니다. 뻣뻣함은 가벼운 산책이나 물리치료를 시행해서 아예 안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움직임을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부드럽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분은요? 몸이라는 게 참 신기합니다. 부담이 너무 많으면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적으로 마련된 장치들이 작동하게 됩니다. 갈라지고 퍼석한 연골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몸에서 이상을 감지합니다. 이거 이래 쓰다가 큰일 나겠는데 하면 일단 연골이 살아남고 봐야 되니까 물을 빵빵하게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그래서 평소보다 과도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관절의 부담이 심한 분들은 많이 부었다가 또 부담을 주는 원인이 해결되고 나면 빠지고 하는 상황이 반복되는 걸 느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너무 과도하게 물이 차고 쉽게 빠지지 않는다면 무릎을 구부리고 펴는데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병원에 오셔서 이 물을 주사기를 이용해서 덜어주는 작업을 하는 거죠. 반대로 너무 적다라고 하면 인위적으로 부드러운 윤활제를 넣어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히알루론산을 주성분으로 하는 연골 주사 치료입니다.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최초의 목표, 우리의 우선 목표는 자기 원래 관절을 최대한 살려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라고 했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수술이 아닌 치료 방법들을 했는데도 통증, 아픈 걸 넘어서 도저히 일상생활을 편하게 할 수가 없어. 이렇게 되면 수술로서 조절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관절염을 위한 다양한 수술적 기법들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몇 가지를 소개를 해드리면, 깨끗하게 다듬을 수 있는 부분들은 다듬어 주거나,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어붙여 줍니다. 이러한 작업을 관절경이라는 눈과 손을 대신할 수 있는 작은 기구를 이용해서 시행하기 때문에 관절경적 수술이라고 합니다. 매끄럽게 만들어주고 붙일 수 있는 부분은 붙여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보존해주고, 떠다니는 조각들도 제거를 해줄 수 있으면 이전보다 훨씬 편하게 지낼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절골술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뼈를 잘라서 모양을 바꿔주는 수술인데요. 직접적으로 관절을 건드리는 수술은 아니지만 지금 여기 보시는 스펀지처럼 관절에 가해지는 무게가 균형이 안 맞아요. 구슬을 올려놓으면 한쪽으로 흐르게 돼 있어. 한쪽에만 쏠리게 되어 있으면 한쪽 관절 부위만 집중적으로 마모가 되면서 다리 모양이 점점 휘어지고 그쪽 부분만 더 마모가 되는 악순환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체중을 비롯한 무게 부담을 관절이 고르게 받을 수 있도록 뼈를 잘라서 그 부위를 채워주는 수술이 절골술입니다. 다음으로는 줄기세포 시술이 있습니다. 만약에 관절의 많은 부분이 아니고 일부분이 파지듯이 손상이 되었다고 하면 이 부분을 가지고 쓸 수도 없고
또 이 조그만 부분을 위해서 관절 전체를 손댈 수도 없고 모호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럴 때 정상 연골과는 조금은 다르지만 최대한 비슷한 무언가를 채워줘서 연골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줄기세포 시술입니다. 이러한 수술들은 각각 따로 시행하는 것도 아니고 따로 해야만 한다, 정해진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관절의 상태를 점검해서 기능을 복구하기 위해 필요한 다양한 방법의 수술을 함께 모아서 시행하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도저히 이 관절을 살리기가 어려워요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절을 대체해서 새로운 관절로 바꿔주는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물을 기반으로 한 수영, 아쿠아로빅과 같은 운동이 관절에 가장 부담이 적은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이러한 운동을 좋아하시는 것도 아니고 오래 꾸준하게 하실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좀 더 쉽게 접하실 수 있는 운동으로는 평지 걷기, 실내 자전거 운동을 예로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좋은 운동은요? 무릎이 안 좋다 느끼시는 상태에서 운동으로서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달리기를 너무 열심히 하시거나 오래 하시거나 쪼그려 앉기를 너무 오래 하신다든지 무거운 물건 들기를 하시면 무릎에 가해지는 부담을 늘려주는 행동이기 때문에 줄이거나 피해 주시는 것이 무릎과 관련된 증상을 조절하고 관절의 손상이 더 진행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관절염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다른 내용들을 더 쉽게 전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센텀 종합병원 관절센터 노상명 과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